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제 옆에 황원하 앱솔루트 파트너스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첫 출연하셨고 굉장히 그때 콘텐츠가 또 인기가 좀 있었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때 반응이 첫 출연이 주변에서 잘 봤다고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좀 많이 떨면서 찍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굉장히 편안하게 하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 콘텐츠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카드 뉴스로 그 콘텐츠를 또 PD님께서 띄워 놓을 테니까 네. 한번 또 예전 영상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 황 대표님하고 콘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니까 정말 일반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잘 여쭤보면은 또 좋은 콘텐츠가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뭐냐면 그 채권보이 시청자분들이 콘텐츠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세요. 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하나 저희가 꼭 건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3% 중반대인 그 장기 국고채 수익이 1년 후가 지나서 이게 네. 어떻게 10% 수익률을 안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네. 의심의 눈초리로 콘텐츠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 이게 정말 정답인지, 네. 예, 정말 10% 이상 국제에 투자하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국채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10%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정확한 좀 지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해서 네. 이 부분을 좀 오늘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통 채권의 수익률을 말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는 네. YTM입니다. 즉 만기 보유를 가정했을 때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가 네. 3.75% 정도 됩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은 만기 10년 뒤까지 보유했을 때 얻는 전체 수익을 10년 기준으로 연 환산하면 3.75%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매도했을 때 추가 이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는 액면 이자에 양도 차익까지 더하게 되면 10%는 물론 20-30% 수익도 가능합니다. 국제 투자에서 10% 이상 뭐 30%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네. 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0-30% 손실도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투자를 하면 아주 잘하면 30%까지 수익이 나는데 원래 질문은 10%였는데 네, 이걸 뛰어넘어서 30%까지 수익이 그 이상도 나는데 가능하다. 뭐 네, 이런 이것도 좀 내용이죠. 놀라운데 잘못하면은 30%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니까 이건 네. 정말 충격이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좀 잘 모르시고 네.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국채 금리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준비해온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2년간 국채 30년 금리 추세 그래프입니다. 2년 동안 최소값이 1.92였고요. 최대값이 4.39입니다. 금리 이제 가장 최저점과 최고점을 비교했을 때 한 2.47% 정도 변동폭이 있었던 거죠. 30년물 국고채의 듀레이션이 20.2 정도 되는데 가격 변동폭은 아까 말씀드렸던 2.47%의 듀레이션인 20.2를 곱한 50%가 됩니다. 즉 금리가 가장 낮았던 2021년 8월쯤 30년 국채를 샀다면 22년 10월쯤 금리가 가장 올랐을 때는 5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연초에 3.2%대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참 국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이렇게 좀 숫자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채권 투자를 하면서 손실보다는 당연히 수익을 얻어야지라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투자 유의사항을 좀 꼼꼼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을 네. 알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처럼요. 맞습니다. 투자라는 건 항상 투자 위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위험들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에는 신용 위험과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채는 신용 위험이 없는 채권이 맞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요. 네. 중요한 점은 가격 변동 위험인데요. 최근에 국채를 매수한 개인들이 얼마짜리 만기 채권을 주로 샀을까요? 좀 장기, 네, 단기보다는 맞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만기가 짧은 채권이 아니라 만기가 20년, 30년 남은 장기 국채들입니다. 네. 향후 금리가 하락할 때 더 큰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20-30% 수익도 가능한 채권들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큰 장기 국채 위주로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국채를 산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투자가 안전한 투자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르는 건 일반적으로 변동성을 말합니다. 네. 20-30% 고수익이 가능한 국채는 변동성이 높은 국채 장기물입니다. 변동성은 아래 방향으로도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30% 손실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거나 손실이 커지면 손절매를 하는 등의 손실이 일정 폭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두고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투자하실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좀 짚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채권을 투자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긴 한데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머리 아프다고. 네. 예, 그것도 막 산식으로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공식처럼 돼 있죠. 네,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듀레이션 네. 이 개념을 좀 대표님께 배우고 싶은데. 네. 예.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의 민감도를 말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만기와 비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식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학 공식처럼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이 커집니다. 즉 만기가 긴 장기 국채는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채권입니다. 금리 변동폭 곱하기 만기, 즉 듀레이션을 하게 되면 가격 변동폭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가격 변동폭을 구하려면 네. 듀레이션을 곱하셔야 되는데 네. 듀레이션을 직접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만기를 곱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고 보통 만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듀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보통, 30년인 예. 채권이다 하면 듀레이션은 한 20년 정도,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또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은 뭐 커진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비례하니까요. 되는 거고요. 비례한다. 네. 자, 그러면 국채 투자에 있어서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용 위험 같은 경우는 국채는 좀 덜하지만 없죠. 예. 아예 없다. 네, 이렇게 무위험 채권입니다. 네, 국채는. 아예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대신 가격 변동 위험 이것 때문에 플러스 3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은 만기 보유를 하면 중간에 가격이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투자할 때 약속받았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시점에 매수해서 보유했으면은 마이너스 50% 손실이 중간에 가능하지만 네. 만기 그런 채권도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최초에 투자했던 YTM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채 장기물을 사는 분들 중에 20년, 30년 뒤 만기까지 보유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인내심이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투자죠. 네. 이런 점들을 모르고 장기 국채에 투자하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변동하는 시세에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1년 뒤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매도하려고 계좌를 열어봤는데 마이너스 20% 이렇게 찍혀 있으면 나는 안전한 국채라고 듣고 샀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특히 금리 인상기 때는 그 손실폭이 커지니까 그런 네. 부분으로는 좀 마음이 쓰린 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오늘 국제 투자의 수익률 관계 그리고 국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국제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예.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투자하려면 지난번에 올라왔던 컨텐츠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텐데 네. 장내와 장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내에는 최근 발행된 국채 위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증권사 장외 채권으로 많이들 사실 겁니다. 네. 장래 비슷한 만기 국채와 가격 비교를 잘 해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 투자는 채권 펀드나 ETF 그리고 채권 투자 일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펀드 매니저한테 채권 네. 운용을 맡기는 거죠. 채권 간접 투자는 수수료도 높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공부해서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이신 분들은 간접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채권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정석을 좀 알려주세요. 채권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신용 위험과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격 변동 위험은 만기 보유로 사라진다고 네. 말씀드렸죠. 2년 내지 3년 만기 채권을 사시면 만기 보유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도 길다고 생각하면 3개월, 6개월짜리 채권도 많습니다. 이렇게 내 목표 투자 기간과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면 가격 변동 위험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 위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도 하나의 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국제 수익률이 10% 넘어서 30%까지 열려 있는데 중요한 건 위로도 아래로도 열려 있다라는 거를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은 그 회사채를 어떻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 신용 위험을 분석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지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원아 앱솔루트 파트너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